그래서 나는 사실 또 어딜 들어가야 되나 그러면? 바로 일이 안 들어와서 쇼핑몰을 했었어. 이거는 내가 이거 한 거는 사람들이 잘 몰라. 왜냐면 어디서 이것까지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할 일이 없었거든. 그치. 쇼핑몰은 좀 근데 그때 한창 인터넷 쇼핑몰이 막 약간 붐이 일어났었어. 맞아. 그래서 막 그냥 집에서도 혼자서 촬영해서 혼자 홈페이지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그래서 나도 홈페이지를 이제 혼자 만들어서 이제 그런 좀 옷도 팔고 근데 나는 그릇을 팔았었어. 그때 너무 앞서갔던 게 라이프 스타일링 샵을 했었어. 온라인으로. 많이 앞서간 거지. 약간 화보같이 찍는 거야, 촬영을. 막 이렇게 테이블 차려놓고 언니랑 나랑 얼굴까지는 안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그러면은 옷을 입고 있잖아, 우리가. 그럼 거기에서 이 옷도 팔고 이 컵도 팔고 접시도 팔고 이런 식이었어. 앞서갔지, 엄청. 그치. 그거 이제 요새 막 하는 거잖아.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사진에 있는 모든 걸 파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했었어. 근데 이제 내 계획으로는 그 그림으로는 원래는 그릇을 어차피 내가 푸드 스타일링 일을 하려면 그릇이 필요하니까 그릇을 산 김에 그런 업체를 아예 뚫어가지고 그 샘플을 촬영하는 건 내가 어차피 필요하니까 사고 이걸로 촬영해서 올려서 그러면은 얘네를 좀 팔아야 되겠다. 그런 야심찬 포부로 이제 그걸 한 거지. 일이 없으니까 그냥 시간이 많잖아. 그치. 희한한 걸로 그래서 그런 거를 했어. 집에서 한 거야? 집에서 했지. 형춘 집에서? 그러면? 그렇게 언니랑? 했었어. 언니는 이제 회사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언니는 돈만 투자하고 내가 이제 그걸 하고 촬영은 언니랑 같이 하고 배송은? 배송 내가 했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쇼핑몰을 하다가 그 하는 와중에 좀 블로그를 하고 있었거든. 맞아. 근데 블로그를 통해서 신기하게 기업 사고 그런 데서 원고 요청이 들어오더라고. 그 블로그에다가 내가 이렇게 글 팔려고 막 사진 찍고 해서 그게 포트폴리오가 됐어. 그때도 푸드 스타일리스트 김은아라고 그러면 돼 있어. 그치. 그 블로그 그대로야 지금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올리니까 이제 그걸 검색해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찍는 식으로 보내달라 그 원고를 그러셔가지고 이제 그거를 보내는 일을 시작했지. 그러니까는 촬영도 내가 하고 원고도 내가 쓰고 요리도 내가 하고. 처음으로 그게 이제 돈을 받고 작업을 한 거. 그치. 한 거네 푸드 스타일리스트로서. 그치. 어떤 건지 기억나? 기억나는데 근데 처음이 아니야. 처음에. 그 전에 또 있어. 그러니까 나는 사실 대학교 때 처음 돈을 받고 푸드 스타일리스트로 일을 한 적이 있었어. 겁도 없이. 그때 우연치 않게 기회가 좋아서 어떤 책의 스타일링을 내가 대학교 3학년 때 했어. 3학년 때? 어떻게 알고 연락했지? 그 연락이 온 게 아니라 내 친구의 아는 사람이 그 출판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어떤 한의사의 책을 내는데 그 책? 거기에서 음식이 조금 들어가는데 음식이 20개 정도 들어가는데 간단한 거였어. 죽이랑 주스, 샐러드 이런 거였는데 그거를 할 사람을 구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내 친구가 내가 하도 푸드 스타일리스트 한다고 하니까 이제 나를 소개한 거지. 그래서 그때 진짜 겁도 없이 대학교 3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어시스턴트 했던 그런 경험으로 막 그거를 했어. 그래서 책의 스타일링을 처음으로 한 거는 대학교 3학년 때. 차가 없으니까 내가 지하철 타고 다 짊어지고 가거나 아니면은 아빠한테 요청을 해서 아빠가 실어다 주거나 그것도 거의 한 4일, 5일 정도 촬영을 했었거든. 그게 처음으로 이제 돈을 받고 푸드 스타일리스트 첫 발인데 대학교 3학년 때랑. 근데 돈을 워낙 조금 받았었어. 얼마 받았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거 사람들 궁금해하죠. 근데 확실한 기억이 안 나. 몇십만 원 정도인가 그러면? 근데 거기에 요리가 20개고 재료비가 다 포함되고 그러니까 소품이랑 음식 재료비가 다 포함이거든 그게. 근데 내 기억에 한 100만 원 정도는 받았던 것 같아. 실제로 뭐 인건비로는 크게 안 나왔겠네.
크게가 아니라 아예 안 남긴 했어. 왜냐면 내가 친구 2명인가를 이제 아르바이트로 아 불렀거든. 진짜? 그래서 그 친구들 돈을 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릇은 난 하나도 없었으니까 다 샀을 거 아니야. 그릇 다 사고 배경 천 다 사고 이제 요리도 그때는 자신이 없으니까 한 번 만든 게 아니라 여러 번 만들어 봤었어. 왜냐면 그게 메뉴 개발비까지 포함된 거야. 그래서 그걸 미리 다 만들어 보고 그다음 집에서 이제 가족들한테 시식을 시켜보고 이렇게 다 먹어보고 이제 촬영장 가서 만들 재료를 또 산 거니까 거의 완전 많이 났었지. 나중에 또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돈을 버는 거에 대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이걸 따로 한번 그 얘기를 풀어내는 것도 얼마나 재밌을 다 것 같아. 공개할 거야? 아니 다 공개하지 않지만 이게 처음에 돈이 어느 정도로 벌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 간략하게라도 한번 얘기를 해주면 재밌을 것 같아. 귤 좀 먹고. 근데 아직 푸드 스타일리스트로서 본격적으로 발을 내딛기 시작하는 것까지는 얘기가 한참 남았잖아. 그치. 또 무슨 얘기를 할까? 아까 푸드 스타일, 아까 그 쇼핑몰 했잖아. 그 쇼핑몰을 하고 있을 때 이번에는 푸드 칼럼 제이가 오게 돼. 저도 아는 사람 통해서 연락이 온 거죠. 그 학교 선배인데 옛날에 내가 학교에서 홍보 도우미를 했었거든. 홍보물 만드는 에디터였어. 그래서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것도 하고 학교에 온라인 신문 기자도 했었거든. 근데 그 온라인 신문 만들었던 그 편집장 오빠인데 그 오빠가 이제 중앙일보에서 일하고 있어. 그래서 거기에서 온라인에 게재할 칼럼을 하나 하고 싶은데 나를 이제 한번 추천해보고 싶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샘플 글을 보내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야. 데스크에. 이름이 되게 민망한데 기브나의 푸드토크. 칼럼 제목이? 기분나 누군지도 모르는데? 근데 자랑스럽게 이름을 내세웠지. 기브나의 푸드토크. 칼럼 샘플을 보냈어. 근데 이제 학교 선배가 워낙에 이제 나랑 같이 기사 쓰고 했던 정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정으로 내 글을 엄청 까더라고. 그래서 다 빨간 줄을 그어서 나한테 보냈어. 다시 쓰라. 내가 생각해도 글의 개요를 잡고 이제 문장을 딱 명료하게 쓰는 걸 진짜 못했어. 그러니까 지금은 그나마 좀 많이 고쳐진 건데 옛날에 훨씬 심했지. 그러니까 막 문장 한 개가 막 거의 막 10줄 넘어가고 막 이런 수준으로. 그러니까는 갑자기 그 선배가 도대체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다 지우고 다시 너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다시 써봐라. 거의 빨간펜 선생님처럼. 근데 그게 무슨 주제로 글을 쓰는 거였는데? 음식. 첫 번째 샘플로 보낸 거는 그것도 약간 그 조회수 욕심이 있어가지고 좀 자극적인 걸 썼었어. 세계에서 가장 지독한 음식. 북유럽의 스트레밍이라고 청어를 절인 음식이거든. 그거랑 그 다음에 청국장이랑 홍어에 대해서 글을 썼었어. 냄새가 최악이지만은 이 음식이 어떻게 하면 맛있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뭐 그런 얘기들. 그대로 그냥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연재를 하는 거네. 푸드 토크. 그래서 이제 식재료도 시즌별로 뭐 상추에 대해서도 쓰고 고기에 대해서도 쓰고 가지에 대해서도 쓰고 이런 식으로 식재료를 정해서 많이 했었지. 아니면 뭐 칼국수 이런 그럼 그 음식 품목을 정하면 뭐 그거에 대해서도 쓰고 거의 1년 정도 그거를 썼었어.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해서 돈을 좀 벌기 시작한 건가? 근데 그게 일주일에 한 번 그 글을 쓰는데 그 원고료가 7만 원이었거든. 근데 내가 썼던 주제들이 다 어디 가서 맛을 보고 맛을 봐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 그 만약에 그냥 식재료라 하더라도 만약에 귤을 주제로 쓰면은
귤을 내가 사진으로 찍어야 됐고 그다음 그런 귤을 들어갔어? 사야 되잖아. 그럼 귤을 사서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그 귤로 약간 그래도 뭐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뭐 귤로 파운드 케이크를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진을 또 찍어서 같이 첨부를 해야 됐거든. 결국 돈이 안 되겠네. 결국엔 돈은 안 냈지. 그 선배가 그러는 거야. 너의 컨텐츠를 더 풍부하게 하려면 사파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대. 온라인으로 보고 있던 일러스트 작가가 있었어. 내가 팬이었던. 근데 그 작가분한테 요청을 드려서 제가 원고료도 2만 원밖에 못 드리지만 그렇게 사파를 좀 그려줄 수 있겠냐. 그럼 내 귤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그 일러스트레이터가 이 귤에다가 이제 일러스트를 입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막 귤 위에서 놀고 있는 막 사람들, 그다음 막 여기다 빨대 꽂아서 먹고 있는 그림 막 이런 거를 이제 사진 위에다가 일러스트를 그려서 나한테 다시 전달을 하면 내가 원고랑 그 사진 일러스트를 보내는 형식이었어. 그때는 거의 일이 없었지만 쇼핑몰 일을 조금, 낮에는 쇼핑몰 일을 조금 하고 이 원고 기획을 월요일 화요일에 해서 한 거의 3일 동안 막 자료 조사를 해서 사진 찍고 뭐 어쩌고 하고 거의 온종일 하루 종일 글을 쓰고 근데 긴 글도 아니었거든 사실. A4 용지 한 페이지 정도였는데 그거 써서 넘기는데 거의 일주일 시간을 다 보냈지. 일단은 집에서 다 한 거지. 집에서. 근데 사실 은하 스타일 팀으로 사람들이 많이들 기억을 하잖아. 근데 그건 이제 홍대로 나오게 되면서 어떤 좀 발판이 되기 시작한 거 아닌가? 은하 스타일 팀이라는 이름은 사실 내가 은하잖아. 아이디가 은하 스타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은하 스타일 이렇게 하다가 사업자를 이제 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신문 이후에 일이 좀 들어왔던 것 같아. 아니 없었어? 좀 놀았어? 몇 년을 놀았어? 근데 이제 그런 아까 말했던 사보 컨텐츠 일 있지. 그런 것들이 종종 들어왔었어. 약간 푸드 스타일링은 아닌데 그냥 음식을 만들고 그 레시피를 게재하는 그런 컨텐츠 제작 일들을 했었어. 컨텐츠 제작에 대한 일들이 조금씩 들어왔네. 그리고 또 방송 촬영 일이 종종 들어왔었어. 그때 당시에. 방송 촬영이 뭐야? 그냥 아침 방송 같은 데서 요리하는 거 있잖아. ENG로 나와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뭐 이런 그런 것처럼. 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나오는 그냥 ENG 촬영. 보통은 집으로 찾아오지. 집으로 촬영. 간단하게 촬영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몇 번 나온 적이 있었어.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고창 복분자에서 그게 거의 내 블로그로 들어온 제대로 된 첫 번째 일이었어. 블로그는 계속 꾸준히 하고 있었구나. 블로그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고창 복분자에서 그 복분자 연구원님이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복분자 책을 만들고 싶다. 그거는 집에서 우리 평촌 집에 옥탑방이 있었거든. 옥탑방에 요만한 싱크대가 있었어. 그래서 거기를 작업실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촬영을 했지. 거기에 심지어 그 담당자분이 왔었어. 설 수가 없거든. 그렇죠. 이렇게 여기 천정이 닿아가지고 설 수가 없어.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담당자분도 심지어 왔었어 거기에. 그래가지고 좀 황당했겠네. 황당하지. 근데 그분도 생각해보면 되게 감사한 게 내가 그때 뭐가 있을 없잖아. 메뉴도 개발했던 거 아니야 그러면? 그치. 메뉴 개발에 메뉴 개발. 푸드 스타일링 촬영. 이승희 실장님이 그때 촬영을 하고 그때는 심지어 조명팀이 왔었어. 그리고 조명 감독님이. 근데 되게 금액이 사실 적었었거든. 책 한 권을 만들기에는 푸드 스타일링, 사진, 조명 그 모든 금액이 정말 낮았었어. 그랬는데 진짜 우리 즐겁게 했었다. 그때가 26살? 26살 때. 10년 전이지. 그때 이제 책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책 한 권에 레시피가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좀 한꺼번에 많은 포트폴리오가 생기더라고. 그 포트폴리오를 또 다시 블로그에 다 올려서 그 다음부터는 종종 그런 일들이 이제 작게 들어오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삼성 지펠에서 이제 갑자기 쿠킹 클래스 선생님으로. 뭘 보고 그래 한 거지?
블로그밖에 안 하는데. 근데 블로그가 꽤 괜찮았어. 그때 블로그 내 블로그가 지금은 죽어 있는데 그때 내가 블로그 활동을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블로그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왔었고 아무래도 인간관계가 이렇게 확장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푸드 스타일리스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삼성 지폐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맥으로 된 건데 그러니까 우리 언니의 친구, 우리 언니의 고등학교 베프가 삼성전자 다니고 있었는데 그 삼성전자의 옆 부서 분이 그 쿠킹 클래스 담당이어가지고 그 요리 선생님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그 언니가 내 얘기를 해서 그분이 블로그를 들어와 봐서 이제 블로그를 보고서는 한번 만나보자고 연락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삼성 지폐 클래스를 하게 됐어. 근데 그 클래스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좀 크게 규모가 크게 있고 한 번은 이제 좀 작게 있었는데 약간 그러면 내 작업실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때 이제 들더라고 처음으로. 그래서 작업실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지. 그럼 그때까지는 집에서 하다가 뭐 작업실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었던 거. 그때는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촬영을 해도 밖에서 나간 촬영이 많았어. 그때도 생각해보면 종종 막 패키지 촬영이나 되게 간단한 요리 촬영이 있었거든. 근데 그때는 그 포토 스튜디오에 가서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도구함만 있으면 사실 가서 무조건 가져가는 시스템이었어. 그러니까 그릇이나 그런 도구 같은 거를 다 그냥 집에다 놔두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였지. 근데 내가 집이 안양이었거든 그때. 근데 스튜디오들은 무조건 서울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멀어서 사실 작업실을 얻어야 되겠다 생각한 것도 있었어. 그러면 홍대 작업실 낸 게 몇 년도지? 2009년인가? 우리 언제 왔지? 2010년. 그럼 2009년인가 봐. 27살? 근데 반지하 원룸이었잖아. 거기를 알아볼 때 일단은 홍대 쪽으로 가고 싶었어. 놀려고. 그때만 해도 홍대가 엄청난 그런 젊음의 거리. 지금도 그런 거죠. 모르겠어 지금. 그때는 어쨌든 홍대가 좀 핫했어. 그때는 이태원도 사람들이 몰랐었고. 이태원이 뜨기 전이지. 이태원 프리덤 나오기 훨씬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젊은이들이 이태원에 가지 않았어. 홍대에만 갔지. 신촌. 근데 그 중에서 홍대가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았지. 그 아기자기하고 그런 스타일 있는 그 20대 젊은이들이 거기에 이렇게 막 있었지. 맞아. 지금의 30대, 40대.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자극을 받고 싶었어. 나는 안양 살았었으니까. 이게 뭔가 서울에서 좀 그래도 핫한 곳 근처에 있어야지 될 것 같다. 이 직업을 하는 이상. 그래서 홍대 쪽에 이제 혼자 부동산에 일단 갔어.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인터넷으로 막 찾아봤는데 인터넷에는 뭐가 없더라고. 내가 그때 월세 30만 원을 알아봤거든. 그래서 알아보는데 말도 안 되는 가격 아니야? 근데 있었어. 있기는. 근데 이제 너무 외지고 좀 되게 오래된 빌라이긴 했는데 20만 원 뭐 이런 것도 다 있었으니까. 그래서 막 알아보다가 근데 어쨌든 난 촬영을 해야 되니까 주방이 있어야만 했어. 내가 주방을 공사할 돈은 없었으니까 찾다가 이제 주차도 되고 건물도 그래도 괜찮고 지하철역에서 꽤 가까우면서도 이렇게 주방이 있는 그런 곳으로. 그래서 되게 작았어. 한 7평인가 그랬거든. 근데 이제 네모 반듯하게 생기고 이렇게 네모나게 생기고 이 끝에가 일자로 주방이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하기가 좋겠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일단 얻었지. 근데 내 예산은 사실 30이었는데 거기 월세 40만 원이었어. 그래서 예산 초과였지만 그때 나의 단순한 계산법으로 내가 그 매출만 따진 거지. 그래서 원고료가 일주일에 7만 원씩 4번 들어오고 28만 원.
그리고 쿠킹 클래스 한 번 하면 그래도 한 50만 원, 40만 원 받으니까 그러면 뭐 남잖아. 단순 계산은 남지. 그렇지. 내가 한 달에 한 70만 원, 80만 원 버니까 많이 벌었네. 월세가 40이면 30만 남네. 그럼 그래서 가능하겠다 확신을 갖고 그래서 거기에다 냈지. 그 7월에 계약을 했는데 그 장마철에 2주 동안 내가 벽지를 뜯었어. 그 벽지 뜯는 아저씨를 쓸 돈이 없어가지고 남는 게 시간이니까. 남는 게 시간이니까 하루 종일.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벽지를 뜯고 근데 그때 벽지를 뜯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라는 거를 그때 알게 됐어. 그래서 그 껌 띄는 거 있잖아. 그걸로 가지고 거기가 워낙 오래된 빌라라서 벽지가 4겹이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뜯고 또 뜯고 이제 페인트 칠하려면은 벽지를 깨끗하게 뜯어내야 되니까 물을 뿌려서 불린 다음에 그 껌 띄는 걸로 다 긁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걸 이제 긁어내는데 일주일이 걸렸지. 그래서 내 친구들도 이제 홍대 지나간다 그러면 잠깐 들르라고 해서 좀 긁으라 그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그걸 다 긁어내고 벽을 이제 화이트로 칠했어 내가. 바닥은 데코 타일로 그때 당시 큰맘 먹고 아저씨 15만 원 내고 불러가지고 그 아저씨 일당 15만 원이더라고. 그 짜장면도 사드려야 돼. 주방은 그냥 돈이 없어서 시트지를 발랐어. 그래서 그냥 있는 거 살리고 시트지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이랑 냉장고는 주워왔지. 그래서 주워오고 이제 소파는 그때 당시에 우리 언니가 결혼할 때였어. 형부가 혼자 살던 집을 정리할 때 빨간 소파. 빨간 소파를 버리신대. 기케아 거. 그래서 내가 이거다. 그럼 그때부터 은하 스타일 팀이었던 건가? 이제 그때부터 은하 스타일 팀이라는 이름은 계속 썼어. 블로그에도 쓰고 이제 메일에도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때는 사업자가 없었어. 내가 사업자를 2010년에 냈거든. 그 전까지는 그냥 그 3.3% 내고 그렇지. 네, 프리랜서. 프리랜서로 활동을 했지. 그럼 그때는 주로 어떤 일들이 많이 들어왔어? 일단 많이 들어온 일은 없었고 그때 이제 내가 처음으로 TBC를 하게 돼. 27살 때 아마 한 것 같아. 냉장고 TBC를 했었는데 내가 TBC를 하는 스튜디오에서 일해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해 로망이 있었어. 해보고 싶었어. 그럼 어떻게 들어왔어 일이? 이제 그것도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들어오게 됐는데 나도 안 돼.